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은 무조건 사야 할까요? 아니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집이 곧 자산이고 부의 상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죠. 그런데 세계적인 부자들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했죠. 집은 자산이 아니라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부채다. 워런 버핏 역시 60년 넘게 단 한 채의 소박한 집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진짜 부자들은 집을 투자 수단으로 보지 않는지, 그리고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의 숨은 가치까지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봐야 할 지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은 자산일까요? 아니면 부채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집이 있어야 부자다라고 말하지만 부자들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나는 집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집은 부채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이 영상의 가장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겁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다. 집은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부채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요사키가 집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 자산,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면 부채라는 것. 집을 사면 매달 대출이자,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가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이 집이 임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즉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 집은 기요사키의 정의에서 부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임대 수익이 발생하거나 사업처럼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라면 그때 비로소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자산과 부채의 구분은 집의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로 갈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월세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다. 내 집을 사야 진짜 자산이지. 하지만 부자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집을 사면 보이는 비용은 대출 원금과 이자지만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지출이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재산세, 관리비, 주차비, 노후된 시설의 수리비 같은 비용들이 매년 쌓입니다. 결국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없으면 집은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자산을 모으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몇 천만 원, 혹은 1, 2억 정도의 종잣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집에 묶어두면 투자 기회를 잃어버리고 현금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자들은 처음부터 집을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임대료를 내더라도 자산을 불리는 쪽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임대료를 낸다는 건 단순히 돈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 돈을 집에 묵지 않고 투자의 기회로 바꾸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며 확보한 자금을 ETF, 배당주, 사업 등에 흘러넣은다면 그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집 한 채 이성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집은 반드시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오히려 부채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합니다. 집값이 올라야 부자가 된다는 생각 대신 돈이 계속 흘러가며 불어나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오히려 더 큰 자산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이지만 여전히 1958년에 구입한 네브래스카 오마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 약 3만 달러에 산 집인데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죠. 버핏은 집을 투자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집은 단순히 자신과 가족이 편안히 지내는 거주의 공간일 뿐 자산을 불릴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십 년 동안 돈이 묶이는 주택을 늘리지 않고 기업과 주식에 집중해 엄청난 부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자가 버핏처럼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거주할 집은 임대로 해결하는데 대신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즉, 내가 사는 집은 돈을 빼앗아가는 구조지만 내가 투자한 건물은 돈을 벌어다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내 집을 소유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돈이 묶여 있느냐 아니면 흘러가며 돈을 벌고 있느냐. 부자가 된 이후에는 금융자산에 집중할지 부동산에 집중할지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워런 버핏의 삶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집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진짜 자산은 당신이 어디에 돈을 묶지 않고 어떻게 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라면서 왜 집을 사지 않고 매달 몇백씩 월세를 낼까? 허세 아닌가? 하지만 부자들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월세는 단순히 남 좋은 일 시키는 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자기 소득 대비 감당 가능한 법이 내라면 월세 몇백만 원은 큰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세금이나 집값으로 수억, 수십억을 묶어두는 대신 그 돈을 다른 사업이나 투자에 사용해 더 큰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들이나 투자자들은 종종 고급 아파트에 월세를 살면서도 집값으로 들어갈 수십억 원을 회사 확장이나 유망기업 주식, 글로벌 ETF에 투자합니다. 즉, 집에 돈을 묶지 않고 돈이 계속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처럼 부자들의 월세는 허세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 집의 심리적 안정 대신 자산이 불어나는 구조를 우선시하는 전략적 선택. 이 차이가 결국 평범한 사람과 부자를 가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드는 실천훈련법 공개합니다. 집에 대한 마인드 전환부터. 집을 부를 만들어주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된 거주의 공간으로 정의하세요. 집을 자산으로 착각하면 평생 대출에 묶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단순히 생활 공간으로 바라보면 집을 꼭 소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집과 자산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순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선택지가 보입니다. 내 집 마련보다 내 자산 마련 먼저. 월세나 전세로 지내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ETF, 배당주, 펀드 같은 투자 자산에 자동 이체하세요.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을 내면서도 매달 50만 원을 20년간 투자하면 집값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 돈을 묶지 않고 먼저 돈이 일을 하는 구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월세와 대출이자 현실적으로 비교하기. 단순히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집을 사면 들어갈 대출 원리금,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까지 모두 합산해서 비교해보세요.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을 내는 대신 집을 사면 대출이자 150만 원 플러스 재산세, 관리비 50만 원 이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월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게 되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 몇백을 내는 부자들의 전략 이해하기. 부자들은 종종 거주할 집은 임대로 해결하면서 전세금이나 집값으로 들어갈 돈을 사업이나 투자에 활용합니다. 즉, 거주용 집은 돈을 빼앗아가지만 투자용 자산은 돈을 벌어다 줍니다. 월세는 허세가 아니라 전략인 거죠. 월세 이퀄 돈 낭비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나에게 맞는 재무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형 자산으로 작은 실험 시작. 내가 거주할 집을 사지 않더라도 소액으로 리츠, 오피스텔 지분, 배당형 ETF 같은 임대 수익 자산을 공부하고 투자해보세요.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도 리츠 투자에 참여해 월세 받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에 묶이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빨리 체감할 수 있습니다. 즉, 집에 묶여있는 대신 내가 집주인처럼 돈을 받는 쪽에 서 있다는 심리적 체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건 내 집일까요? 아니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일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집보다 자산을 먼저 만들겠다. 나는 현금 흐름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하겠다. 여러분의 한 줄 다짐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겁니다. 부자들은 집에 살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자산 속에 삽니다. 집은 언제든 살 수 있지만 자산을 먼저 만들지 않으면 그 집은 평생 부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집보다 중요한 건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자의 공식을 풀어드리겠습니다.